안녕하세요. 저는 한소희,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도 저를 믿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중년 남성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꿈꾸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쑥스럽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 바로 부부의 내밀한 사랑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내의 소중한 곳을 입으로 애무해 주었는데 아내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던 적 말입니다. 아니, 시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슬그머니 몸을 피하거나 아, 됐어. 하지 마. 라며 짜증을 냈던 기억 혹시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지 않으셨나요? 많은 남성분이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원장님, 여자의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좋으라고 해준 건데 왜 아픈 척을 하고 싫어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자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예민한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아주 조금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입으로 사랑을 전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남자라면, 특히 아내와 다시 한번 뜨거운 신혼 같은 밤을 보내고 싶은 중년의 남성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인터넷의 자극적인 정보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다 여성 성기구강, 애무의 진짜 의학적 원리를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 단 하나만 알면 여자가 진짜로 폭포수처럼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결정적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그 스위치가 어디냐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클리토리스 음핵, 콩알만 한 거기 아니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클리토리스 자체가 진짜 스위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대부분의 남성분이 무작정 혀로 그 작은 돌기를 핥기만 하거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만 하다가 실패를 맛봅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는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고통을 느낍니다. 칼에 베이는 듯한 쓰라림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 착한 아내들은 남편이 무안해할까봐 말을 안 합니다. 그저 꾹 참고 빨리 끝났으면 하고 생각하며 천장을 바라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만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입으로 애무할 때 여자의 신경이 미친 듯이 반응하는 진짜 포인트,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마치 옆에서 가르쳐 드리듯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혀의 방향, 혀의 압력, 그리고 반응 패턴을 읽는 눈. 이 세 가지만 알면 아내는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홍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도 그냥 혀를 뱅글뱅글 돌리거나 세게 빠는 게 기술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진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의 작은 기술 변화 하나가 아내의 사랑을, 그리고 남은 인생의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학적인 팩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수많은 부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강, 애무가 여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쾌감의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실수가 벌어지는 위험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제 환자분 중에 67 되신 아주 점잖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정말 큰 노력을 하셨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비뇨기과 유튜브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입으로 애무를 시도하셨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내분이 3분도 안 돼서 남편의 머리를 밀어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우, 따가워. 그만해, 제발. 이 남성분은 제 앞에서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따갑다고 하는 겁니까? 문제는 바로 직접 자극돼 있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성감대라고 하면 그곳을 직접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클리토리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그곳은 얇은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남성의 혀끝 돌기가 직접 닿아서 비벼지면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성의 성기 중에서 쾌감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부위, 일명 골든, 존 골든존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클리토리스의 머리 부분만이 아닙니다. 클리토리스를 둘러싼 이음선 부위, 의학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음핵 후부각 주변의 말랑한 접합지대, 바로 여기가 폭발의 진짜 스위치입니다. 이 부위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 부위 밑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핵신경의 수천 개 가지들이 뿌리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보이는 건 작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신경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곳을 잘만 자극하면 단순히 그곳만 찌릿한 게 아니라 골반 전체가 웅웅거리며 울리는 반사적인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6% 이상의 남성들이 이걸 모른 채 혀끝을 뾰족하게 세워서 직선적으로 찌르거나 강하게 흡입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건 민감한 곳을 공격하는 형태의 강압적 자극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은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며 움츠러듭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려고 하면 문은 더 꽉 잠기는 법이죠. 진짜 중요한 건 눌러주듯이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혀의 리듬, 그리고 숨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뜻한 호흡을 섞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의 골반은 리듬을 따라 긴장을 세우르르 풀고 점점 아래로 흐르는 열감과 함께 진짜 쾌감의 문이 열립니다. 여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정말로 느끼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가슴까지 확 열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는 자극보다는 호흡, 혀의 현란한 기술보다는 섬세한 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근육 반응을 관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이해하는 의학이자 사랑의 예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아주 구체적인 실전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 4단계 계단 요법타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남성분이 입으로 애무한다고 하면 무조건 클리토리스라는 옥상 깃발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적인 쾌감은 건물의 옥상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황홀경을 원한다면 그 건물의 입구부터 1층 로비, 2층 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쾌감도 건너뛰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 주변부와의 인사, 입술로 대화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혀를 숨기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혀를 쓰지 마세요. 1단계는 대음순 바깥쪽, 그리고 허벅지 안쪽, 살부터 선생님의 부드러운 입술로 감싸듯이 스치듯 키스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상대적으로 감각이 둔해 보이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몸을 탐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아껴주러 왔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혀가 아닌 입술로 느리고 아주 부드럽게 마치 사랑해, 고마워 라고 속삭이듯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때 아내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얕고 불규칙하던 숨소리가 어느 순간 하 하고 깊게 내쉬어질 때가 올 겁니다. 바로 그게 신호입니다. 몸의 경계가 풀렸다는 신호죠. 이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심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 자체가 여자에게는 최고의 애무입니다. 두 번째 단계, 2단계.
경계선 허물기, 혀의 옆면 사용하기. 아내의 숨소리가 편안해졌다면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클리토리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략할 곳은 소음순과 대음순 사이, 그리고 음순과 음액 사이의 부드러운 접합 지대입니다. 이곳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신경들이 촘촘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혀끝을 뾰족하게 세워서 찌르면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파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은 내 혀의 넓은 옆면 쓰기입니다. 혀에 힘을 완전히 빼고 혀를 넓게 펴서 혀의 부드러운 옆면으로 그 경계 부위를 천천히 쓸어내리듯이 어루만져 주세요. 혀끝이 점으로 닿는 게 아니라 혀 전체가 면으로 닿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혀의 화려한 움직임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박자를 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아주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빠르게 핥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마치 붓으로 아주 귀한 도자기를 닦아내듯이 부드럽고 묵직하게 움직이세요. 이때 아내의 골반이 살짝 위로 떠오르거나 엉덩이가 들썩인다면 선생님은 지금 100점 만점에 200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내가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단계, 3단계. 간접 공략, 클리토리스의 옆을 노려라. 자, 이제 핵심 부위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부분의 남성은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클리토리스의 정중앙, 그 콩알 같은 부위를 혀로 냅다 핥아버리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60대 이후 여성에게는 고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곳은 클리토리스 옆입니다. 정중앙이 아니라 그 양옆의 작은 오목한 구간 혹은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표피 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음핵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신경가지들이 퍼져 있는데 이곳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면 여자는 찌릿한 통증 없이 묵직하게 올라오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혀끝을 살짝 사용해도 되지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혀끝으로 톡톡 건드리거나 원을 그리지 마시고 위아래로 진동을 주듯이 떨림을 전해보세요. 많은 남자분이 여기는 세게 해야지 하고 힘을 주다가 너무 아파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70% 이상은 중심부 직접 자극보다 그 옆면이나 덮개 위에서 느껴지는 리듬 있는 혀의 압력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될 겁니다. 그건 아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쾌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4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4단계야말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아내를 폭포수처럼 젖게 만드는 비기 비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더 길고 섬세해야 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단계는 단순히 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호흡과 멈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선생님은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최고의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번째 단계, 바로 그 비기의 이름은 흡기 리듬 호흡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입으로 애무할 때 빠는 행위인 흡입에만 집중합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공기를 쫙 빨아들이죠. 하지만 여자의 성기, 특히 나이 든 아내의 그곳은 아주 얇은 꽃잎과 같습니다. 강한 흡입은 그 연약한 살을 멍들게 하거나 통증을 유발합니다. 진짜 고수는 빠는 힘이 아니라 다 따뜻한 공기를 이용합니다. 클리토리스를 입술로 아주 가볍게 덮은 상태에서 입안의 공간을 살짝 넓히며 공기를 습 하고 들이마셔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침이 아니라 선생님의 몸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입김, 즉 온도입니다. 여자의 몸은 단순한 물리적 압력, 터치보다 온도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공기와 선생님의 따뜻한 숨결, 그리고 혀의 습기가 만나는 그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혀와 숨결이 함께 리듬을 타며 움직일 때 여성의 골반 저근육은
반사적으로 수축하며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르가슴이라 불리는 첫 번째 파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단계, 5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멈춤, stop의 미학입니다. 선생님들, 아내가 조금 느끼는 것 같으면 신이 나서 더 빨리 더 세게 몰아붙이시죠. 그게 바로 남자의 착각입니다. 계속된 자극은 신경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 피부도 계속 꼬집고 있으면 나중엔 아픈 줄 모르는 것처럼 성감대도 쉼없는 자극에는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내가 호흡이 가빠지고 몸을 떨기 시작할 때 과감하게 딱 멈추세요. 입을 떼지는 말고 동작만 멈춘 채 가만히 5초에서 10초를 기다리세요. 이때 여자의 몸속 신경계는 난리가 납니다. 왜 자극이 사라졌지? 더 원해! 더 줘!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곤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신경이 최고조로 예민해진 그 찰나에 다시 아주 천천히 깃털처럼 가볍게 시작하면 아내는 마침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폭포수처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현란한 혀놀림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 리듬, 그리고 멈춤이라는 감세가지 박자입니다. 이걸 아는 남자만이 여자의 몸을 아름다운 악기처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답을 드리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부부들의 생생한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신혼을 맞이한 분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의 이창수, 가명,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아내분과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최근 몇 년간은 각방을 쓰다시피 하셨어요. 아내분이 나이 들어서 무슨 남사스럽게 그러냐, 귀찮다 라며 거부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내분이 무심코 던진 자기야, 그거 그냥 안 해도 돼. 나 아무 느낌 없어. 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어르신, 클리토리스로 바로 가지 마시고 배꼽 아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선생님은 그날 밤 평소처럼 급하게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배꼽 아래부터 치골, 그리고 허벅지 안쪽 살을 입술로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키스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중요 부위는 혀끝이 아닌 혀 옆면으로 지그시 누르듯 리듬을 탔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늘 밀어내던 아내의 손이 이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꽉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나 이 느낌 정말 오랜만이야.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순서를 지킨 것뿐인데 죽어있던 감각이 되살아난 것이죠. 두 번째는 67의 김철민 가명, 선생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나는 최선을 다해 입으로 해주는데 아내가 자꾸 몸을 빳빳하게 굳힌다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너무 강하고 빠르게 혀를 안쪽까지 깊숙이 넣으려고만 하셨던 겁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입술을 떼고 숨결로만 애무해 보세요 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며 집에 돌아가 클리토리스의 혀를 직접 대지 않고 그 주변을 입술로 덮은 채 따뜻한 숨만 호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직접적인 터치 없이 공기의 온도로만 자극을 준 것이죠. 그 순간 늘 긴장해 있던 아내의 다리가 스르르 벌어지며 허벅지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준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었구나. 기다림과 호흡이 진짜 열쇠였구나 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73세 박진호 가명,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내분이 폐경 이후 질건조증이 심해져서 성관계를 거의 포기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아내분이 피부가 예민해져서 조금만 닿아도 쓰라려 했거든요. 박 선생님께는 5초의 멈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삽입 섹스를 포기하고 오로지 애무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자극하지 않고 클리토리스 위에 따뜻한 혀를 그저 얹어만 놓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5초 동안 아내는 남편의 배려와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 뒤에 아내는 오열하듯 울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비로소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열린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으로 더 강하게, 더 현란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의 쾌감보다 아내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튼 배려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속도를 늦추세요. 무조건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세요. 나이 든 아내의 몸은 예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순간 기회는 날아갑니다. 둘, 혀보다 입술과 숨결이 먼저입니다. 날카로운 혀끝은 감추고 부드러운 입술과 따뜻한 공기의 흐름으로 아내의 신경을 깨우세요. 셋, 순서를 지키세요. 클리토리스로 직진하지 마세요. 허벅지 안쪽, 대음순 바깥, 음순 경계, 그리고 클리토리스 옆면. 이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넷,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다고 계속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세요. 그 멈춤이 아내에게는 최고의 쾌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실천 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입술로 넓게 누르고 혀 옆면으로 문지르며 숨결을 섞어 쉬어라. 그리고 가끔은 멈춰라. 이 4가지만 실천하신다면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선생님은 아내의 기억 속에 최고의 남자, 나를 가장 잘 아는 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생활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우리 중년, 노년 부부야말로 진짜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싶은 그 마음, 그 정칭은 늙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남부끄럽게. 하지만 선생님,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감각을 배우셨다면 오늘 밤이 선생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남자의 손길 앞에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엽니다.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는 경험을 하면 그 부부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삭막했던 집에 온기가 돌고 밥상 머리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게 성관계든 입으로 하는 애무든 혹은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스킨십이든 말이죠. 오늘 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녀의 발그레한 표정이, 몸의 미세한 떨림이 선생님의 등을 감싸 안는 손길의 온도가 정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선생님들. 부디 남은 인생은 몸의 병 없이, 마음의 짐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가 되어도 2다리로 꼿꼿이 서서 세상을 보시고 맛있는 음식을 내 이로 씹어 드시며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와 재롱을 피우는 따뜻한 집에서 늘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곁에 계신 배우자분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니 그 팥뿌리가 다시 검어질 때까지 서로 측은지심으로 아끼며 밤이면 서로의 천을 나누는 다정하고 건강한 버스로 해로하시기를 저 한소희가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활기찬 노후와 뜨거운 부부 관계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선생님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주치의 한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